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01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5번 법인 조정입니다. 출발합시다. 자, 회사 이름 진주물산 주식회사래요. 오케이.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진주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십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 작성한답니다. 됐지요? 어이.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십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처리한다. 됐지요? 어이. 재고실사 반영 전 손익계산서 일부입니다. 매출액 2. 제품 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금액이 이렇습니다. 제품 매출액에는 수출액 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알았다. 그리고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 명세 아시지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식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과세표준이랑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랑 비교하는 서식이 될 겁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면서 and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금액은 요건데 손익계산상 매출이 아니면서 부가가치 신고서상 과세 표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1,200만 원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수입금액 제외라고 부른다. 수입금액 제외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랍니다. 고정자산 매각이다, 그지? 고정자산 매각하는 것도 과세 대상 거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거고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으로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내용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 부분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수입금액이랑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 표준이랑 차이 금액에서 요 1,200만 원을 딱 적어 주어야 되겠다. 이유는 고정자산 매각이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세 신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기 예정 신고했을 때 과세 표준이 오지 요 금액 다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 쭉 읽어봤고 그 다음에 4번이라는 자료도 있네요. 오케이. 자, 여기. 자, 재고실사 보고서 일부. 자, 제품 재고 중 1,520만 원, 판매가는 1,800만 원. 요거는 실성품으로 거래처에 반출했고 12월 29일 국내 구매자가 해당 제품 구입 의사를 전달했는데 재무제표에서 누락됐답니다. 시성품 뭡니까?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라는 조건으로 판 거다 이겁니다. 언제 우리는 매출 인식합니까? 한 달 되도록 반품 안 했을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합니다. 이거를 회계 기준에서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했을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지? 예. 자, 시송 판매했는데 한 달 써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반품 안 했다 이겁니다. 그 한 달이 도래했어. 그러면 우리는 매출 인식해야 됩니다. 매출 인식해야 되는데 깜빡 누락했다 이거지. 추가 반영해야 되겠다, 그지? 수익금액에서. 그 다음에 제품 재고 중 850만 원, 판매가는 1,000만 원. 요거를 위탁 판매했답니다. 홈쇼핑에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언제 우리는 매출 인식합니까? 홈쇼핑이 우리 물건 잘 광고해서 팔았을 때 우리가 매출 인식합니다. 자, 홈쇼핑에 맡긴 물건이 있는데 12월 31일 국내 수탁자가 홈쇼핑이 해당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깜빡 누락했답니다. 우리는 매출 인식해야 된다, 그지? 수익금액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내용 파악해봤고, 자, 그러면 서식 작성해 봅시다. 자, 법인 조정 모듈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매출 중에서 매출조회 버튼 클릭해서 제품 매출 불러옵니다. 3730-810-900 맞겠지? 자료 제시 금액 봅니다.
맞다 그지? 요게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풀어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지? 두 개가 누락되었어. 두 개를 추가 반영해야 됩니다. 기타 수익금액 조정 클릭해서 두 개 더 해야 돼. 검시장 띄워서 제품 매출 그리고 플러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밑에 있었다 그지? 자, 이렇게 1,800만 원만큼 플러스 시켜야 된다 그지? 1800000 원가 매출 원가도 누락됐다 그지? 1,520만 원 1520000 또 한 개 더 있었다 그지? 이것도 제품 매출. 자, 잘 보십시오.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왔다 그지? 오케이. 똑같은 제품 매출에 대한 플러스 조정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수익 금액 1,000만 원. 그리고 비용도 누락됐다 그지? 85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입력했고, 자 왼쪽으로 오면 두 개 합해진 거 1,800만 원, 1,000만 원, 2,800만 원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요게 플러스 된다 그지? 그러면 3758 810 900이라고 이렇게 표시됩니다. 됐지? 만약에 맨 오른쪽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서 요 구분란을 검색이 아니고 내가 직접 타이핑하면은 요 2,800만 원이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는다 그지? 아니 2,800만 원이 왼쪽 탭에서 하단부에는 표시되지만 상단부에는 바로 입력 안 된다 그지? 그러면 내가 직접 타이핑으로 가산 쪽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참고로 그 내용 확인해 봤고, 자 이렇게 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는 작업 끝났고, 그지? 수익금액은 요게 결론값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조정이 있었다 그지? 맨 오른쪽 탭 보면서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클릭해서 각각 건별로 하자고 했습니다. 매출 누락된 게 토탈로 2,800만 원이지만 건별로 세무조정하자. 자,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 우리 문제 요구 사항에서 그지? 또 올라가 볼까?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하십시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각각 나눠서 세무조정하는 거고, 자 아래쪽 내용 보면서 다시 입력합니다. 자, 1,800만 원만큼 플러스 시켜야 돼. 자, 조정 코드도 뭐가 등록돼 있을까? 제품 매출이라고 선택합시다 그냥. 아유, 그지? 제품 매출 얼마? 1,8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보이 증가. 그 다음에 또 제품 매출 하지 뭐. 또 제품 매출. 얼마요? 요거는 1,000만 원. 플러스 보이 증가. 그리고 뭐 제품 매출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제품 매출 옆에다가 뭐 그저 구분하기 위한 뭐 내용 뭡니까? 처음 거는 시송 판매. 시용 판매, 뭐 시송 판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위탁 판매, 그지 뭐 이렇게 뭐 수정해도 되고 뭐 그냥 놔둬도 되고 채점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유보이 증가될 겁니다. 됐습니다.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십시오. 그다음에 마이너스 세무조정도 있다, 그지? 자, 첫 번째 거는 매출 원가가 1,520만 원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과소 뭐 이거 선택할까? 매출 원가 과소. 금액 1520000 마이너스 보이 증가. 이것도 마찬가지. 매출 원가 과소 선택합니다. 8500000 이렇게 건별로 플러스 세무조정 2개, 마이너스 세무조정 2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됐죠? 자, 종료라고 버튼 누르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는 닫으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메뉴 클릭합니다.
자, 조금 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이렇게 불러와져 있네요. 자, 이제 조금씩 보완하자. 자, 또 자료 조금 위로 올릴게. 자, 업종 코드 번호 321001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와 있고, 자, 조정 후 수익 금액이 3758, 810, 900이었어. 그거가 자동 표시되고요. 자, 여기서 수출 금액이 있었다, 그지? 582, 809, 400. 그래서 국내 생산품 여기 표시되는 금액을 조금 조정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3758, 810, 900이라고 표시되는 거에서 582, 809, 400을 빼면 3176 적을게. 3176 001500이라고 표시됩니다. 예, 계산됩니다. 그걸로 금액 수정하고, 그러면 수입 상품 쪽에 그 수출 금액이 표시되잖아. 요거를 스페이스바 눌러버리면, 그지? 맨 오른쪽 수출로 그 금액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딱 만들어진 거고요. 요게 왼쪽에 있는 업종별 수익 금액 명세서 탭이고, 자, 이제 오른쪽 차액 검토 탭으로 갑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 클릭해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내용을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확인. 그러면 쩌르륵 불러와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영세율 신고한 것도 있다, 그지? 수출한 거다, 그지? 요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고, 조정 후 수익 금액은 요거였어. 차이가 1,600만 원만큼, 마이너스 1,600만 원만큼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에서 수입 금액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600만 원이래. 그지? 자, 이제 차이 금액 아까 분석했던 거 고정자산 매각이 있었다, 그지? 얼마였습니까? 고정자산 매각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밑에 적어줍니다. 고정자산 매각 여기 있다, 그지? 여기 1,200만 원 적었어. 1,200만 원 해결됐는데 아직 마이너스 1,600만 원이라고 도출이 안 되었다, 그지? 차이가 있는 게 아직 분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너스 1,600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플러스 1,200만 원만 입력된 상태야. 부족한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800만 원입니다. 뭡니까? 이거지 뭐. 낙서 지울게. 요거지 뭐. 시용 매출 누락된 거 1,800만 원이랑 위탁 판매 누락된 거 1,000만 원이랑 요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자, 1,8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사실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돼. 그런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억지로 수익금액에서 플러스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익금액은 오케이. 정확하게 쳤어.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여전히 엉터리로 이게 누락됐다 이겁니다. 그지? 부가세 신고서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반영 안 했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도 누락이 된 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이 금액으로 반영시켜야 이제 두 개가 맞아 떨어진다 이거.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매출 누락이라는 걸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매출 누락이라는 걸로 마이너스 2800000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분홍 색깔 알람 표시가 없어지고 이제 완벽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완성됐습니다. 실무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출 누락인 거 없습니다. 다리 꽂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 빨리 2,800만 원 누락된 거 빨리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문제다 보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매출 누락이라는 것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작업 뺐고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십시오. 단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련 조정명세서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가정하고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처리하십시오. 됐죠? 다른 서식 신경 쓰지 말고 요 자료 가지고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서식만 작성하고 요 서식에 기재되는 세무조정만 건별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메뉴 엽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블록이 버튼 클릭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 표시하면 이렇게 쫘라락 제시되어 있는 자료 줘야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쏴라락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지는 자료랑 시험 문제 자료랑 똑같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 당연히 똑같겠지. 이렇게 170만 원, 30만 원, 320 12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75만 원, 150만 원, 65만 원, 10만 원, 570만 원 됐지요? 이제 하나씩 송금 부산입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 문제 가지고 일단 분석해 할까요? 주민세 종업원분이랍니다. 세금 낸 겁니다. 송금 인정되는 거고 산재보험료 연체금이랍니다. 연체금은 돈 조금 부족해서 늦게 낸 겁니다. 이런 거는 송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법에 따라서 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비용 인정되는 거고 사업과 관계없는 불공제 매입세기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 금액은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송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그지?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다고요. 이거는 회사가 잘못이 있다라고 보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송금 불산입이었습니다. 기타 사회 유출. 됐지요? 그 다음 법인세분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낼 때 따라오는 꼬리표 이런 거는 법인세와 그의 꼬리표는 송금 불산입이었다. 그지? 왜? 엑셀 프로그램을 따지면 순환 모순 방지였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대표자 개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다. 그지? 대표자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쓸데없이 회사 돈으로 내놓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했답니다.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지? 사업 무관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송금 불산입이고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을 할 것도 아니다. 그지? 이거는 상여입니다. 야 대표자야, 네가 내야 될 돈을 우리 회사가 계산냈다고? 이거 회사에서 비용 처리했다고? 이거 절대 인정 안 돼. 송금 불산입이고 그 돈 누가 가져간 걸로 보는 겁니까? 요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보는 겁니다. 대표자가 내야 될 돈을 회사가 대신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여라고 소득 처분하고 이 대표자가 연봉이 1억 원이라고 1억 원 돈 번 거 아니야. 1억 플러스 500만 원. 1억 500만 원 돈 번 거라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1억 500만 원으로 세금 계산해야 될 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자,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본다. 그지? 비 오는데 폐수 흘리다가 걸린 겁니다. 송금 인정 안 돼.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그다음에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뭔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가산세 냈다고요. 이거 페널티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송금 불산입이었다. 그지? 기타 사회 유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로 공부하지 않았고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송금 인정된다가 결론입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회사가 건물이 한 개 있었어. 보증금 1억 원을 받았어. 그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인위적인 방법에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낸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 부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당연히 비용 처리한 부분을 송금 인정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았다. 그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낸 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생돈 내는 건 없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그냥 납부하는 개념이다. 간접세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이지만
우리 회사가 생돈을 내야 되는, 즉 부가가치세이지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위적으로 과세표준 계산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생돈 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 비용 인정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부가가치세이면서 비용 처리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내는 가산세, 생돈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비용 처리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부가가치세이지만 비용 처리된다라고 공부했었고, 그 둘 중에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한 거 없어. 법인세법에서도 그냥 비용 인정되는 거고, 그와 달리 가산세는 예쁠 거 하나도 없다, 그지? 그 부분은 송금 인정 안 된다 이겁니다. 벌금으로 보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만하지요? 자, 그다음 업무상 교통위반 과태료 예쁜 거 없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그다음에 법인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낼 수 있어.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나라에서 정해진 세금 낸 거다. 송금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이 되겠고요. 소득처분은 다른 거는 다 기타 사회 유출이고, 대표자 개인 양도세 내준 거 이것만 상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제 서식에 표시합니다. 자, 사업과 관계없는 불공제 요거를 송금 불산입 1번이라고 표시. 그다음에 법인분 지방소득세 요거 1번이라고 표시. 또 대표자 개인 양도세 요거 1번이라고 표시. 폐수배출 1번이라고 표시. 그 다음에 가산세 1번이라고 표시. 그 다음에 교통과태료 1번이라고 표시. 그래서 토탈 6개 항목이고, 금액 합산해 보면 얼마로 표시됩니까? 1,205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됐지요? 서식 작성해 보았고,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그냥 직접 타이핑 하지 뭐. 직접 입력. 그대로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의 120만 원이고, 기타 사회유출. 법인분, 법인 세분, 법인 지방소득세 3500000 기타 사유출.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750000. 아이고, 요거 기타 사유출이고 한 개 빼먹었네. 자, 위에 대표자 개인의 양도세 납부 여기 있었네. 미안해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 에이. 자, 대표자 개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요거 500만 원이고, 요거는 소득처분이 상여더라. 그다음에 요건 했고, 그다음에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자, 여러분 잔소리 시간 없으면 이거 다 타이핑할 필요 없어. 뭐 적당한 내용으로 적으면 된다, 그지? 잔소리 한번 해드렸고, 그냥 저는 그냥 학습 차원에서 그냥 다 그냥 풀네임으로 타이핑 해보는 겁니다. 자, 150만 원 적고,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업무상 교통 위반 과태료 10만 원. 그지?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보조창 닫으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3번 문항 아래
단기의 외화 거래 자료를 이용해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세무 조정 사항이 있으면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됐죠?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세무 조정입니다. 자, 자산이 한 개 있고 부채가 한 개 있습니다. 전부 올해에 발생했습니다. 외화 금액 이렇고요. 발생할 때 환율입니다. 기말 환율입니다. 당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 방법으로 3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관할 세무조장에게 신고했는데 실제 결산할 때 1,250만 원이 아니고 1,200만 원이라는 요상한 환율로 장부를 기록했다 이겁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위에 제시된 자료뿐이다. 세무조정 발생 시 세무조정은 각 자산 및 부채별로 하십시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서식 입력하기 전에 분석해 봅니다. 자, 자산 한 개, 부채 한 개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 평가 전. 네, 얼마입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150원. 2,300만 원. 평가 후는 2만 달러 곱하기 1,250원. 2,500만 원. 그래서 세법상 평가 이거 얼마입니까? 200만 원 플러스입니다.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좋다, 그지?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법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장부상 기말 금액이 얼마로 표시된다고?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 2,400만 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 평가 손익은 평가 전 금액에서 평가 후 금액 따져보니까 10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차이가 생긴다, 그지? 세무조정 플러스 세무조정 100만 원 소득처분 유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산에 대해서 분석했고 부채 똑같은 논리로 분석 들어갑니다. 12,000달러에 대해서 애당초 발생할 때는 1,200원이었어. 1,440만 원. 됐습니까? 자, 평가 후 금액은 12,000달러 곱하기 1,250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전후 따져봤을 때 금액이 늘어났는데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가 늘어났잖아.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을 60만 원 기록해야 됩니다. 됐지? 자, 그런데 기말 금액 회사는 이상한 환율 1,200원으로 계산했어. 12,000달러 곱하기 1,200원 1,44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무상태표상 부채 금액이 요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평가손익이 장부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외화 환산 손익이 하나도 없어 장부에는. 그러면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필요하다, 그지? 야, 부채를 좀 증가시켜야 돼.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입니다. 얼마? 6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됐지요? 이렇게 두 개의 세무조정 분석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서식에 입력하면 된다, 그지?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메뉴. 자, 왼쪽에 있는 탭부터 작업한다. 자산에 대해서 작업.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채에 대해서 작업이다, 그지? 오케이. 자, 자산에 대해서 외화 종류 US 달러다, 그지? USD 검색창 띄워서 미국이라고 검색합니다.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자, 장부가액이라고 돼 있는 요거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다고? 평가 전 금액을 말한다. 요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장부가액이라고 적혀 있지만 평가 전 금액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금액은 평가 후 금액이고, 그지? 평가 손익은 뭘 의미한다고? 세법상 외화 환산 손익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적용 환율이 이거 뭐 얼마였다고? 1,250원. 평가 전 금액은 1,200원. 아니 1,150원. 그지? 2,300만 원의 평가 전 금액. 평가 후 금액은 1250 환율. 그래서 2,500만 원. 그래서 플러스 200만 원이라는 것이 법인세법상 외화 환산 이익이었어. 됐지? 자,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조금 덜 겹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채 금액 적습니다. 자, 달러는 US 달러다, 그지? 미국 이렇게 검색하고, 자, 외화 금액은 12,000달러. 자, 환율 평가전은 1,200. 그래서 평가전 금액이 1,440만 원인데, 자, 평가 후 금액은 세법상 달러당 1,250원이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60만 원, 그지? 요게 세법상 외화 환산 손익이 될 겁니다. 됐죠? 낙서 잠깐 지울까? 그지? 이렇게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입력했고, 평가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세법상 외화 환산 손익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 탭 작업합니다. 자, 상단부는 우리 출제범위 벗어난 내용이고 상관없는 내용이고, 하단부 내용 작업하면 되겠다, 그지? 자, 조금 전 낙서 140만 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플러스 200만 원이랑 마이너스 60만 원이랑 그거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끌려오는 것이 즉 플러스 14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지? 우리 낙서 다시 살려볼게. 자, 우리 열심히 분석했던 내용에서 맨 왼쪽 탭의 결론값은 세법상 외화 환산 손익이 결론값이었잖아, 그지? 요거 두 개 합한 거 플러스 140만 원이라는 것이, 그지? 여기에 끌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회사 손익금액 계상액에는 뭘 적는다고? 장부상 외화 환산 손익을 적습니다. 두 개 다, 그지? 플러스 100만 원이랑 0이랑 합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옆에 적어주는 거다. 그지? 그래서 차이가 40만 원이다 이겁니다. 요게 서식 작성이다. 아시겠죠? 낙서 다시 살려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플러스 140만 원이랑 플러스 100만 원 차이 보니까 40만 원이고, 그 40만 원은 플러스 세무조정 100만 원, 마이너스 세무조정 60만 원, 요 두 개를 말하는 거다 이거지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무조정은 건별로 입력한다, 그지?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자,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낙서 너무 많다, 그지? 그래도 위에 거만 조금 치우고 낙서 밑에 거 컨닝하면서 작업하면 되겠지? 어이? 자, 이렇게 왼쪽 것부터 합시다.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그지? 그냥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지 뭐. 자, 플러스 세무조정 100만 원이고 플러스 유보이 증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다, 그지? 60만 원이고 그거는 마이너스 유보이 증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아시겠죠? 자,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저장할까요? 예. 그래서 메뉴 닫을 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닫히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게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라는 의미고, 뭔가 저장할까요라고 보조창 나타나면 자동으로 저장 안 된 거야. 그때 저장할까요에서 예라고 클릭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4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십시오. 됐죠? 다른 서식 작성할 필요 없고 내용 읽으면서 세무조정 결론값만 뽑아내서 이 서식에 바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1번. 손익계산서상 임원 상여금 500만 원, 제조원가 명세서상 직원 상여금 2,500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 당사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아예 없답니다. 보너스 줬는데 회사에서 보너스 지급 규정이 따로 없다 이겁니다. 자, 요때 직원과 임원 처리가 서로 달랐다 그지? 직원에 대해서는 보너스 줬다고 노터치 그대로 비용 인정. 그와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장난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지급 규정이 하나도 없다고 전부 다 한도 초과로 보아서 전액을 손금 불산입한다고 했습니다. 손금 불산입 500만 원, 소득 처분은 상여되겠다. 아시겠죠?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바로 입력합시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클릭하면 앞 문항에서 열심히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작업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플러스 세무조정. 제목은 적절한 거 적으면 되고 자, 혹시 뭐 적당한 거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까? 조정 코드. 여기서 임원 상여금 뭔가 있나? 여기 있네. 임원 상여금 한도 추가. 요거 써보면 되겠네.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이 500만 원. 됐지요? 500만 원. 상여 소득 처분.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내용. 업무용 화물 트럭의 자동차세 과오 납금에 대한 환급금 20만 원과 환부이자 만 원이 모두 잡이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씩 판단해 봅시다. 세금을 쓸데없이 많이 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고 이자 명목으로 조금 돈을 더 붙여서 받았다 이겁니다. 자, 세금 부분은 애당초 그 세금 낼 때 비용 인정되냐 안 되냐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동차세 냈다고요. 장부상 비용 처리됐을 거고 그 부분 세법에서도 손금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많이 내서 돌려받은 거를 수익 처리했다고 장부상 수익 처리했어. 세법상으로도 수익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자 명목으로 조금 돈 꼬리표 붙어서 주는 거 이거는 수익으로 기록하면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자 붙여서 준 효과가 없어진다 그지? 그래서 그러한 효과, 보상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입금 불산입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본세는 세금 많이 내서 돌려받을 때 본세와 이자가 있을 때 본세는 세금 낼 때 손금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입금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고 이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라고 했습니다. 왜? 보상 효과 유지를 위해서. 그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문제다. 그래서 만 원은 20만 원 이거 수익 인식한 거는 노터치야. 그와 달리 이자 부분은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세무조정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 소득처분 기타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제목은 적절한 거 적으면 되겠고 뭐라고 적을까? 또 검색 한번 띄워볼까? 환급 과상금이란 거 있나? 법인세 환급 과상금? 환급 과상금은 맞는데 법인세 환급 과상금이라고 하면 좀 틀린다 그지? 그래서 그냥 타이핑하지 뭐. 직접 입력. 환부이자 뭐 이렇게 적읍시다. 만 원 요거를 그지? 기타라는 마이너스 세무조정 하는 거다. 오케이. 3번 단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1,200만 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기록돼 있다. 이거는 무주도 따지도 않고 손금 불산입이다. 그지? 기타 사유예출. 자, 법인세 등 얼마? 1,200만 원. 기타 사유예출. 오케이. 그다음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인데 세법상 범위액이 2,500만 원입니다. 한도 미달이다 그지? 500만 원 한도 미달이야. 한도 미달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혹시라도 전기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액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올해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로부터 이월된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네. 그러면 500만 원 범위에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 원 기타라고 아니 전기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 그지? 라고 세무조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 전기 2월 감가상각비, 그지?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인데 건물은 아니고 뭡니까? 건물인지 뭔지가 안 나와 있다,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전기 건물이라는 단어 지우고,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얼마? 500만 원. 마이너스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그지? 유보 감소 선택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5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를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고 예수금은 원천 징수세액으로 납부했다. 이자 지급할 때 차변에 이자 비용 200만 원, 그리고 원천 징수된 거를 55만 원 기록했다 이겁니다. 예수금으로. 그리고 예수금을 날에 당연히 돈 납부할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이자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다 이겁니다. 세법에서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해야 됩니다. 다만 원천 징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소득 처분이 달라지니까 두 개의 세무조정으로 나눌 거다, 그지? 원천 징수된 부분은 플러스 세무조정 55만 원, 요거는 기타 사회 이출. 원천 징수되지 않은 부분은 145만 원, 요거는 대표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지? 대표자 상여. 이렇게 소득 처분할 거다. 두 가지 합해서 200만 원이 되는 거다. 됐죠? 요거를 물어보네.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탈 5가지 세무조정이고 세무조정 개수로 따지면 6개다, 그지? 그래서 하나의 세무조정당 1점씩 이렇게 배점이 된 모양입니다. 알았다. 자, 마지막 세무조정 2개 입력할게요. 자, 플러스 세무조정 적절한 게 있나? 이름이 뭐라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그지? 원천세 제외, 요거부터 할까? 금액이 1450 000 대표자 상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분명인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이번에는 원천세분, 그지? 요거는 기타 사회출입니다. 55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5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인 기부금 입력 탭과 기부금 조정 탭을 완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십시오. 단 기부처의 사업자 번호는 입력 생략하되 기부금 입력 시 불러오기를 이용하고 불러온 자료를 수정해서 완성할 것. 알았다? 오케이. 자, 기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메뉴.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장부에 있는 기부금 내용이 싹 끌려옵니다. 됐죠? 이거를 이제 하나씩 수정하자. 자, 먼저 3월 11일 500만 원 지정 기부금 단체랍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낸 거네. 오케이, 이거 인정된다, 그지? 지정 기부금. 그래서 유형란을 지정 기부금 두 번째 란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500만 원. 그다음 5월 23일 2천만 원 법정 기부금입니다. 법정 기부금 국립대학병원에 연구비를 냈습니다. 법정 기부금이다, 그지? 오케이. 요거
2천만 원 이거를 맨 첫 번째 내용 이걸로 고쳐줍니다. 그다음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 기부단체다 그지? 법정 기부금입니다. 끌려오는 게 500만 원으로 끌려옵니다. 장부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시가 나와 있고 장부가액 나와 있습니다. 아, 기부를 했는데 물건 형태로 기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물 기부금이라고 부르고 현물 기부금일 때 금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법정 기부금이랑 지정 기부금 중에서 특수관계 없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으로, 만약에 지정 기부금이면서 특수관계 있다 또는 비지정 기부금이다 그럴 때는 둘 중에 큰 거, 그치? 맥시멈 장부 금액이랑 시가랑 이렇게 둘 중에 큰 걸로 보겠다라는 내용 공부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거 법정 기부금이다 그지?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장부 금액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됐지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이렇게 끌려왔잖아.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된다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법정 기부금이다. 맨 위에 걸로 선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봅니다. 9월 10일자 비지정 기부금이랍니다.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시가가 1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랍니다. 자, 법정 기부금은 요 조항 번호가 요거고 지정 기부금은 요거다. 작업할 때 그지? 맨 위에 있는 게 법정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지정이잖아.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주석 1번은 어디 있습니까? 지출처. 요거에 대한 주석이네. 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단체고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다. 알았다. 기부금 자체가 그 원래 성격이 사업과 관계없이 그냥 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다음 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했답니다. 거기에 주석 2번이다. 그지? 이겁니다. 간주 기부금이라는 규정이다 그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 찬찬히 분석해 볼게. 자, 토지를 팔았어. 회사는 어디 적을까? 좀 글자 겹치지만 여기 적어 볼게. 자, 회사는 대변의 현금, 아니 대변의 토지, 가지고 있던 토지 팔았어. 얼마에 기록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 그지?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라고 가정합시다. 6천만 원. 돈을 받았어.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6천만 원 받았어. 양도가 6천만 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장부에 기록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거 안 봐준다. 자, 물건 팔 때 시가로 팔아야 되잖아, 그지? 1억 원짜리 토지를 왜 그렇게 싸게 파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가로 파는 게 원칙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싸게 팔았다고 아무리 싸게 팔아도 1억 원 곱하기 70% 7천만 원까지만 팔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보는 거지. 대변에 토지 6천만 원,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6천만 원 없어지는 거는 괜찮아. 할 수 없어. 자, 차변에 돈이 얼마 들어와야 된다고? 7천만 원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7천만 원으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 7천만 원 돈 들어왔다가 이 부분이 다시 돈 나갔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1천만 원. 그리고 이거를 얼마로 뭐로 본다고? 기부금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비용이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1천만 원 기록돼야 돼. 그런데 너 왜 기록 안 했니? 그래서 이 부분을 기부금으로 간주해서 의제 기부금이라고 부른다 그지? 의제 기부금 또는 간주 기부금, 기부금으로 간주해서 이 부분도 한번 한도 테스트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아시겠죠? 우리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거가 이렇게 실기편으로 출제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우리는 적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도 테스트 해야 돼. 무슨 기부금입니까?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비지정 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 선택하고 월 1은 언제입니까? 9월 10일입니다. 자, 적용은 그냥 뭐 적당한 거 적으면 되겠다, 그지? 뭐 적을까?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적읍시다. 이렇게 적고 금액은 그지? 1,000만 원, 그지? 6천만 원에 팔았는데 아무리 싸도 7천만 원으로 팔아야 돼. 그래서 1,000만 원만큼을 기부금으로 보는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상단부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제 하단부로 집계됩니다. 2,500만 원은 법정이고 500만 원은 지정이고 그치? 위에 있는 것 중에서 2,500만 원은 법정에 해당하고 요거랑 요거 그지? 그다음에 500만 원은 지정에 해당하고 맨 밑에 있는 1,000만 원은 비지정에 해당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집계된다 이겁니다. 자, 이 중에서 법정과 지정은 이제 한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비지정 1,000만 원은 한도 테스트 필요 없다 그지? 전부 다 그냥 송금 불산입하면 됩니다. 됐죠?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요. 요거를 돈 특별히 누가 가지고 갔다라고 추적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비지정 기부금 1,000만 원 세무 조정합시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맨 아래쪽에 직접 입력으로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입력하고 1,0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아이고 이거 기타 사회 유출 됐죠? 이렇게 하면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이제 세무 조정 끝났고 종료 버튼 누르고 이제 그 외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쭉 작성하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올릴까? 요렇게 하면은 요 정도 하면은 조금 더 올릴까? 요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내용이 다 화면에 보이지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할게. 자, 이제 아래쪽 내용. 장부상 당기 손익 2억 7천만 원. 이제 수정 버튼 눌러서 작업한다 그지? 270000000 플러스 세무 조정은 2,500만 원인데 주의합시다. 2,500만 원이 플러스 세무조정인데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하기 전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한 게 있었다 그지? 1,000만 원 플러스 세무조정. 그러면 2,5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3,000만 원이 플러스 세무조정. 3,500만 원이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이다. 그지? 350000000. 마이너스 세무조정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기부금 합계는 요 두 개다 그지? 3,000만 원은 자동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계가 32500000으로 표시됩니다. 됐지요? 수정 해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다음에 기부금 조정 버튼 누르면 이제 한도 테스트 자동으로 쭉쭉 이루어진다 그지? 작업해야 될 거는 2월 결손금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2021년 발생한 2월 결손금 1,500만 원 있네. 그걸 적어줍니다. 1,500만 원 적어주자. 그러면 이제 한도 테스트가 쭈르륵 자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 학습 차원에서 좀 숫자 분석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석해 볼게. 우리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게 2,500만 원과 500만 원이다, 그지? 자, 그런데 자, 요거에 대해서 자, 먼저 한도 테스트 위해서는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지? 뭡니까? 요겁니다. 당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반영한 다음에 기부금이라는 게 3,000만 원이라는 게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 기부금이 비용 처리되기 전 상태로 금액 만들어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 3,000만 원 하면 그게 기준 소득 금액이 된다. 270000000 플러스 3,5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하면 325000이 되고 요게 기준 소득 금액이다. 325M이라고 표시할게. 동그라미 6개 밀리언. 자, 이제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해 봅니다. 325M에서 2월 결손금 얼마였습니까? 1,500만 원을 빼고 그거를 50% 곱하면 한도였습니다. 155M. 그런데 법정 기부금 얼마밖에 없습니까? 2,500만 원. 해당 금액이 2,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세무조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전부 한도 안에 들어간다. 됐지? 자, 그다음에 지정 봅니다. 자, 지정 한도가 얼마입니까? 325M에서 출발해서 그지? 자, 2월 결손금 빼고 법정 기부금에서 송금 인정되는 거 2,500만 원 뺍니다. 그래서 10% 곱하면 한도입니다. 자, 3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는 285 곱하기 0.1 하면 28.5라는 것이 한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정에서 작년도에 지출한 지정 기부금이 있다 그지? 자, 자료 내용 봅니다. 2월 기부금, 작년도에 기부했는데 작년도에 한도 초과라 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게 있다 이겁니다.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데 300만 원. 요것부터 써먹자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작년도에 2월 된 300만 원을 먼저 써먹자.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는 거다. 소득처분 기타. 다만 이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정 등록 보조창에 입력하면 절대 안 돼. 그냥 요 서식에서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명세서라는 것에 자동으로 요 내용이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액 봅니다. 해당액이 그러면 올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원래 500만 원밖에 없었어. 그런데 작년도 2월 기부금은 마이너스 세무조정했기 때문에 이제 300만 원만큼 해당액이 늘었다 그지? 800만 원이 해당액이 된다 이겁니다. 800만 원이랑 한도랑 비교하자. 자, 800만 원이랑 한도 비교하니까 한도 안에 다 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올해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는 플러스 세무조정할 게 하나도 없다가 결론입니다. 됐죠? 이제 이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면 됩니다. 자, 잠깐 지울까? 자, 그리고 기부금 조정 탭 와서 2월 결손금 적었어. 이제 적어야 될 거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2월 결손금 적으면 됩니다. 2021 그리고 지정 기부금 두 번째 내용 적고 클릭하고 2월 결손금이 300만 원이다. 그지? 요거에 대해서 기공제된 거 하나도 없고 올해에 다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300만 원. 그렇게 표시되고 그거를 올해 다 써먹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26번 안에 추인액 쪽에 300만 원 적어줍니다. 그러면 차기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하나도 없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요 내용이 네모 5번 쪽에 기입이 되고 자, 상단부는 이제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 자, 법정 기부금 한도가 얼마였습니까? 155000000이었고 해당 금액이 2,500만 원이다 보니까 한도 초과 금액은 0이었어. 지정 기부금 한도가 지정 기부금 한도가 2850000이었는데 작년도에 지출했던 2월 기부금이 있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을 올해 다 써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한 거랑 작년도분 마이너스 세무조정한 거랑 합해가지고 이제 한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한도 초과는 0이다라고 최종 반영됩니다. 됐죠? 이렇게 서식 작성해 보았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한 기부금 보니까 법정이 2,500만 원, 지정이 500만 원이었는데 한도 초과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올해에 송금 인정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되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끝났고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고요.
마쳤고 참고로 진짜 조금 전에 작업했던 기부금 내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免세세에 자동 반영되는지 참고로 확인해 볼게. 법인조정 로마자 2번 눌러서 메뉴 클릭합니다. 자, 블로기 버튼 클릭해 볼게. 자, 이렇게 반영됐다. 그지?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이 있어서 작년도에 있었던 그게 올해 넘어왔는데 300만 원 그게 올해에 전부 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한도 초과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 반영되는 것이다. 됐죠?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0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